492페이지 F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F에 보시면 continuing education C requirement 45 every 45 hours every 4 years to renew your licens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라이센스를 딴 다음에 4년마다 리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리뉴를 할 때는 45시간의 에듀케이션 그 업데이트를 시키셔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5 clock hours commissioner approved course. 그러니까 45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커미셔너가 어프로브한 코र्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 hours consumer protection 18시간은 consumer protection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시간씩 6코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gency, 그 다음에 ethic, 그 다음에 trust funding handling, 그 다음에 fair housing, risk manageme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이 6가지에 대해서 3시간씩 그러니까 18시간을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이 다 45 hour education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45시간을 교육을 받는데 4-year license 리뉴할 때 45시간을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18시간은 consumer protection에 잠시만요. consumer protection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18시간인데 자, 제가 번호를 매길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 밑에 6과목. 1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까 6개니까 3시간씩 6개, 18시간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9시간, 마지막 9시간은 consumer service or protection에 대해서 또 이수 시간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45시간 교육하시는 거 좀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시험 문제는 보통 요 가운데 에 보시면 18시간 이게 선택 과목이거든요. 이 선택 과목 중에 6과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9시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Consumer Service and Consumer Protection 코र्스를 또 9시간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G에 보시면 Other Real Related License Prepaid Rental Listing Service License 우리가 부동산 라이센스 말고 부동산 라이센스와 관련된 비슷한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Prepaid Rental Listing Service License가 있는데요. 이거는 줄여서 PRLS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거는 렌트 리스를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용 단어 뜻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어 뜻만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렌트를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이센스가 아직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렌트 리스 전문으로 해주는 이런 라이센스를 갖고 해주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걸 따느니 그냥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라이센스를 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도 거의 볼 수 없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2번 보시면 Real Property Security Dealer RPSD Endorsemen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라미서리 노트를 사고 파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안 되고 브로커 RPSD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제 취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PSD is any person acting as a principal agent who engage in business selling real property securities such as promissory note or sales contract. 자, 우리가 프라미스 노트를 아시는 분도 있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프라미서리 노트는 융자를 해주고 나서 은행에서 바로어에게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프라미서리 노트입니다. 그래서 론닥에 사인하시게 되면 프라미서리 노트에도 사인하시게 되고 트러스티드에도 담보 설정권에도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라미스 노트를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RPSD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3번에 보시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브로커리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는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그것을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personal property transferred by bill of sale 돼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 번 나오죠, 책에서. 그러니까 personal property,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거를 personal proper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고 팔 때는 우리가 그 소유권을 bill of sale이라는 그 증서로 트랜스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신다면 첫 번째 personal property personal property를 트랜스퍼 하실 때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세요. bill of sale로 트랜스퍼 한다. 그 다음에 real property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러니까 트랜스퍼 하실 때는 deed로서 트랜스퍼 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anufacture home, manufactured home, 잠시만요. 이게 그러니까 모빌홈이죠. 얘네들은 certificate of title로서 transfer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책에서 책 전반에 걸쳐서 배우시는 건데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오시면 그림 15-4에 보시면 Sale of Business들이 SS 돼 있는데요. 비즈니스 사고 팔 때 거래되는 자산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얘는 taxable입니다.
택서블은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은 텍스를 매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택서블입니다.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 얘는 equipment도 있고 trade fixture가 있는데 얘도 tangible입니다.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taxable이 되겠습니다. 주로 trade fixture는 주로 식당 장비를 얘기합니다. 식당 장비. 자, 그 세 번째 또 사고 비즈니스를 이제 거래하실 때 사고 파는 것 중에 하나가 권리를 사고 파십니다. 그래서 reputation, 그 명성, 그 다음에 establish sale, 세일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세일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손님들이 계속 발생하게 하는 그런 세일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권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intangible,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intangible이 만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반대말은 intangible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taxable 하지가 않습니다. No taxable. 자, 비즈니스 사고 파실 때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콜스토어를 사고 파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단독 건물 리콜스토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팔 것이고 그 건물은 부동산이잖아요.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그 단독 건물 부동산 팔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퀴먼트 같은 것들, 뭐 장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퍼스널 프로퍼티겠고요. 그 다음에 그 리콜스토어의 매상, 그리고 거기가 그동안 얼마 동안 오랫동안 잘 해왔는지 그런 레퓨테이션이 굿윌이 되겠습니다. 권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즈니스는 사고 파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고 파시는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뭐 리커스토어 얘기했으니까 라이센스, 리커 라이센스 같은 것도 사고 팔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트레이닝 하는 것도 사고 팝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커버넌트라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사고 팔고 난 다음에 뭐 한 3년 내지 5년 이내에는 뭐 10말 이내에서는 똑같은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없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그런 것이 이제 커브넌트인데 이런 것도 이제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고 판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볼게요. A Business Opportunity Sale,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자, Personal Property 거래 시 필요한 세 가지 서류가 있는데 첫 번째 Promissory Note. 요거는 Promissory Note는 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curity Agreement. 요거는 이제 담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mpliance with UCC Financing Statement. UCC는 Uniform Commercial Code라는 줄임말입니다. Commercial Code.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거래 시 필요한 세 가지 서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hree documents in personal property security transaction. 그러니까
비즈니스 거래 시 필요한 세 가지 서류. 프라미스 노트, 세큐리티 어그리먼트, UCC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B에 보시면 벌크 세일이 있는데요. 벌크 세일은 인벤토리와 함께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Transfer of Business Inventor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컬 스토어가 있겠고요. 리컬 스토어 안에 보시면은 인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비슷한 99센 스토어, 그 다음에 옷가게 이런 것들이 이제 벌크 세일을 하는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번에 Buyer Transfer must comply with the UCC 돼 있는데요. 자, UCC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니폼 커머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사려는 바이어는 반드시 UCC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UCC에는 외상값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린이 있으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한테는 비즈니스를 사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UCC를 이제 에스크로 초반에도 한번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로 끝날 때쯤 두 번씩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UCC는 참고로 세크라멘토에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C에 보시면 세일즈 텍스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일즈 텍스. 이거는 이제 판매세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비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어가 내는 텍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리그레시브 텍스입니다. 리그레시브 텍스는 일정한 비율로 내는 텍스가 리그레시브 텍스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실게. 그 반대말인 프로그레시브 텍스. 이거는 누진세인데요. 인컴 텍스 같은 것이 누진세입니다. 그러니까 인컴 텍스를 보시면 그 사람이 인컴을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다르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인컴 액수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적으로 이제 부과되는 게 프로그레시브 텍스입니다. 그것의 예가 이제 인컴 텍스가 있고요. 그 반대로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가 세일즈 텍스는 리그레시브 텍스입니다. 일정세. 그러니까 세일즈 텍스는 시리마다 LA 시리는 뭐 9.5%, 9.5%인가 9.75% 되고 오렌지 카운티는 8.5%뭐 요 정도 수준이죠. 그렇듯이 그 뭐 물건 값이나 뭐 이런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세율이 일정하게 매겨지는 것이 리그레시브 텍스 일정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드렸는데 읽어보시면 Sales taxes are taxed imposed on sale, tangible personal property by retailer. 그러니까 Sales tax는 리테일러부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personal property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Seller's permit from the State of Board Equalization is the permit that allows the sellers buy the wholesale without paying sales tax as long as they collect the sales tax from their customers and forward these tax to state of equalization 돼 있는데요. 뭐 제가 길게는 읽었는데 이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를 사고 파실 때는 셀러 퍼밋이 꼭 필요하고요. BOE라는 데서, 그러니까 Board of Equalization에서 이 셀러 퍼밋을 받습니다. 이 BOE라는 것은 조세 형평국입니다. 자, 그 밑에 4번 보시면 Real Estate Law and Regulation 부동산 법과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시면 Real Estate Law is the portion of the Business Profession Code that refers to licensing and subdivision. 자, Real Estate Law 부동산 법은 라이센스와 분할 코드, 토지 분할에 대한 토지 분할에 대한 코드에 관련된 그런 법을 Real Estate Law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ommissioners Regulations, rules that form part of California Administrative Code established enforced by Commissioner of Real Estate 돼 있는데요. Real Estate Commissioner는 부동산국 수장입니다. 부동산국 수장. 그러니까 부동산 커미셔너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이행되어지는 캘리포니아 행정부 코드의 일부를 이루는 법률을 Commissioners Regulation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미셔너 부동산국 수장이 만드는 그런 부동산 관련된 코드들을 Commissioners Reg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밑에 A 보시면 Enforcement of Real Estate Law 부동산법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The Commissioner also has authority to deny license applicant if applicant doesn't meet the full requirements of la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커미셔너, 부동산국 수장은 부동산 라이센스 지원자가 그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에틱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커미셔너는 라이센스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B에 보시면 Hearing for License Violation 돼 있는데요. 라이센스 위반에 대한 히어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이전트가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잘못할 수가 있는데요. 라이센스를 그때마다 바로 뭐 캔슬하거나 리버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에 대해서 히어링을 열고 그러니까 들어보고 미팅을 가진 다음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hearings for license violation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licenses revoke, restrict, suspend 돼 있는데요. 자, 라이센스에 대해서 revoke, 취소, restrict은 제한, 라이센스 제한, 그 다음에 suspend는 라이센스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Real Estate Commissioner can revoke, restrict, suspend the license any real estate agents for misconduct. 자, 위에서 얘기했듯이 부동산 커미셔너는 부동산국 수장은 에이전트의 잘못된 행위, misconduct가 이제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에이전트가 잘못했을 때 라이센스를 리보크, 취소하거나 restrict, 제한시킬 수 있거나 suspend,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hild Support Obligation 150 Day License 돼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when the Department of the Real Estate obtains live scan fingerprints, performs a background check on potential licensee, the DRE is looking for late child support payment 돼 있는데요. 우리가 라이센스를 이제 신청할 때 핑거프린트 합니다. 라이브 스캔 핑거프린트하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데요. 그 핑거프린트하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이유는 DRE에서는 레이 차일드 서포트 페이먼트를 찾아보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거프린트 하면 이 사람이 뭐 범죄 기록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이혼을 한 부부들이 있는데 근데 차일드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RE에서는 레이 차일드 서포트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150일 동안 기간을 주면서 서스펜드를 제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 안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라이센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ild Support Obligation 하고 라이센스에 대해서 나오면 이 150일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DRE에서는 Late Child Support Payment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 그래서 라이브 스캔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일드 서포트 페이먼트가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를 확인하려고 라이브 스캔 핑거프린트를 한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Common Real Estate Law Violation, 일반적인 부동산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about ethical or unethical conduct of a real estate licensee, one would most likely consult the Business and Profession Code 돼 있는데요. 자, 부동산 라이센스 소지자의 이제 도덕과 비도덕 행위에 대해 인포메이션은 비즈니스 앤드 프로페션 코드에서 대부분 문의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에이전트가 하는 행위들이 내 행위가 아니면 저 에이전트가 행하는 어떤 행위들이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 것인지 헷갈리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비즈니스 앤 프로페션 코드의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이 행동이 에티컬한지 언에티컬한지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코드들이 보시면 넘버가 섹션 10176, 그 다음에 섹션 10177에 있습니다. 자, A 보시면 섹션 10176이라는 비즈니스 앤 프로페션 코드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Licensing Acting in Licensing Capacity, 그러니까 부동산 소지자로서 할 수 있는 위반 행위 코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지자로서 할 수 있는 위반 행위 코드. 자, B에 보시면 섹션 10177 license not necessarily acting as a license가 있는데요. 자, 이 코드는 부동산 소지자로서 불필요한 행위에
대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오시면 그림 15-6에 보시면 이제 10176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177에 대한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한번 살펴보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시크릿 프로핏이 있습니다. 자, 시크릿 프로핏은 몰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용하는 이제 고용주 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 프린시플한테는 모든 프로핏을 다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딜로 인해서 뭐 받는 이익들은 그 프린시플 몰래 하시게 되는 것은 unethical 행위고 그 다음에 illegal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융자를 알선해 줬는데 그 알선 비용, 그러니까 킥백이죠. 킥백을 받는다.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듀얼로 할 때 커미션이 2배가 되니까 듀얼이다라고 또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몰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코드 10176에 의해서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리스팅 옵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리스팅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오픈 리스팅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에이전시 리스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익스클루시브 right to sell 리스팅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트 리스팅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옵션 리스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럴 리스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 때 리스팅을 받는 6가지 종류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in chapter 4에서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거 차이점을 좀 알고 싶으시면 챕터 4에 가시면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면 10177에 대한 코드도 있는데 한번 그냥 참고 삼아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500페이지. 500페이지 굵은 글씨 보시면 blinding advertising. The broker gives the impression that he or she is the owner of the property for sale. The real estate commissioner does not approve pocket listing kept within real estate office. They are not part of the professional code and guidelines are ethica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2가지 단어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blind advertising은 집을 파는데, 프로퍼리를 파는데 그 파는 사람이 집 주인인 것처럼 임프레션을 주는 행위를 blind advertis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예가 나오는데요.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A broker runs the following ad, his listing. 한 브로커가 리스팅을 이제 advertising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드버타이징 문구를 보니까 방 4개, 화장실 3개, 그 다음에 스위밍 풀이 있고 스파가 있고 가격은 30만 불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551234로 전화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블라인드 애드버타이징입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애드버타이징이 우리가 오너가 파는 것처럼 임프레션을 주는 것이 블라인드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광고로서는 별 이상한 게 없지만 에이전트가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고 난 다음에 빠진 것이 있는데 에이전트 이름과 회사 이름과 라이센스 넘버가 있어야지만 이 광고가 블라인드 애드버타이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회사 이름과 그 다음에 라이센스 넘버가 들어가야지 블라인드 애드버타이징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파켓 리스팅이 있는데요. 파켓 리스팅은 우리가 리스팅을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MLS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MLS에 올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그 집이 마켓에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스팅을 받아놓고 자기 혼자만 팔 요량으로 MLS에 올리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을 파켓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코드에 맞지도 않고 unethical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egulations of Commissioner found in Administrative Code 이렇게 돼 있네요. 브로커들은 본인 회사 에이전트들에게 DRE 법을 잘 지키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조금 달라요. 브로커들은 자기가 딜도 할 수 있지만 에이전트를 교육하고 그 에이전트가 바르게 딜을 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 보시면 Real Estate General Fund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국에서는 DR에서는 펀드들을 모아서 여기저기 돈을 쓰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all the money collected from license exam fees goes into real estate general fund. 자, 우리가 라이센스 비용이나 이그제미네이션 피로 이제 걷어들인 그 돈은 리얼 에스테이트 제너럴 펀드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80% of the money, 그 중에 80%는 DRE 운영비로 씁니다. 그 다음에 20%는 두 가지로 나눠서 쓰는데요. 첫 번째 8%는 에듀케이션 리서치에 씁니다. 그 다음에 12%는 리커버리 펀드에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도표로 드리면 에이전트 라이센스 비용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그잼 비용, 우리가 부동산국 시험 비용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제너럴
DR이 제너럴 펀드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모인 돈들은 80%는 DR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운영비죠. DRE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운영비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20%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20% 중에 8%는 뭐 에듀케이션, 뭐 에이전트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할 때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의 12%는 리커버리 펀드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뭐 이렇게 나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리커버리 펀드가 있습니다. 자, 리커버리 펀드는 그 밑에 보시면 was established for payments for damages arbitration award to people who have suffered financial loss due to wrongful act licensee in real estate transac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D를 하다가 에이전트가 수에 걸렸을 때 이제 DRE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릴 수 있는 돈이 리커버리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리커버리 펀드에 대해서 더 설명이 나오는데요. License is suspended until fund reimburse plus interest. Maximum award from recovery fund 250,000 per individual license, 50,000 maximum per occurrence 돼 있는데요. 자,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까지 라이센스가 서스펜드 되고요. 맥시멈 25만 불까지 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5만 불이 아니라 건당 5만 불까지 이제 빌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정리를 하시면 자, 리커버리 펀드는 첫 번째 서스펜드가 됩니다. 라이센스가 언제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까지, 다 갚을 때까지. 자, 두 번째는 5만 불. 5만 불. 건당 5만 불 빌리실 수 있고, 그래서 맥시멈 25만 불까지 빌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5만 불이니까 5번 하면은 25만 불이 되죠. 자, 얘는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에 보시면 Trade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자, 그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Voluntary non-profit organization made up of independent firm
in the same industry. It is formed to promote progress, aid in solving industry's problem, enhance its service to the community. 되는데요. Trade or Professional Association은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굵은 글씨 보시면 Carl subscribe numerous social networking sites including Facebook, Twitter, YouTube, LinkedIn, and other blog. Carl Green Asset is greencar.org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칼은 이제 남가주 부동산 협회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소셜 네트워킹을 많이 하는데요. 뭐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링크드인도 하고 칼 그린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subscribe를 합니다. 자, B에 보시면 캘리포니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스 칼 돼 있는데요. 남가주 부동산 협회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시면 우리가 칼에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멤버, 칼 멤버는 타주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 밑에 보시면 with the exception of NAR, CAR is the largest realtor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돼 있는데요. NAR을 제외한 CAR은 제일 큰 부동산 협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NAR은 전국 부동산 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 멤버가 제일 크다고 할지라도 전국 부동산 협회에 이제 속하게 돼 있기 때문에 NAR을 제외하고는 칼 멤버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숫자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그 시험 난이도도 제일 까다롭고 리퀘어먼트도 제일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 가면 캘리포니아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 주에서는 굳이 시험을 보지 않고 라이센스를 트랜스퍼하거나 간단한 요식 그 절차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 NAR 전국 부동산 협회입니다. 요 전에서 살짝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칼은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고요. NAR은 전국 부동산 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Trade Name, Copyright Protected Names, Misuse Realtors Violation of California Real Estate Law. 자, Trade Name NAR하고 그 다음에 CAR, 칼 이름은 이제 트레이드 네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아무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멤버들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센스를 따면 칼 멤버로 등록을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570불, 600불 가량 멤버 비용을 냅니다.
그러면 CAR 멤버가 되고 또한 NAR 멤버가 됩니다. 근데 이 CAR 멤버라고 NAR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협회 들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Mrs. Realtor, 그러니까 리얼터라는 이름을 쓰고 싶으면 칼 멤버가 되셔야 됩니다. 칼 멤버가 되지 않으면 리얼터란 이름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사용하시게 된다면 캘리포니아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가주 부동산법의 바이올레이션,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NAR 웹사이트 has a link social networking site including LinkedIn, Twitter, and Facebook. 자, NAR 웹사이트에는 뭐 SNS 링크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링크드인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If a broker uses term realtor realist is not a member of that group, it is both unethical and unlawful 돼 있는데요. 자, 리얼터라고 하는 것은 칼 멤버여야지만 이제 쓰실 수 있고 얘는 에이전트도 쓸 수 있고 브로커도 쓸 수 있는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리스트는 에이전트는 사용하실 수 없고 브로커들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브로커이면 리얼티스트라고 이제 명칭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칼 멤버가 아닌데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unethical하고 그 다음에 unlawful 비도덕적이고 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브로커가 NAR, 칼 멤버가 아니면서 리얼터나 리얼티스트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법 위반이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2번 보시면 Code of Ethics가 있는데요. 이거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윤리, 강령, 한국말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에이전트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차별방지법도 있고 뭐 한 2시간 정도 뭐 교육을 받으시고 그 뭐 서티피케이트 같은 건가 아니면 어쨌든 교육을 받으셔야지 이제 칼 멤버, NAR 멤버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dvertise that you are realtor on your social networking site. It increases your uh, reliability factor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퀴즈에 뭐 이런 데 나오니까 한 번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리얼터라고 SNS에 광고를 하면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리얼터, 에이전트 뭐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책에서 볼 때는 리얼터라고 하면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ealtist defined 돼 있는데요. 계속 읽어보시면 realtist name of membe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 Estate Broker NAREB 돼 있는데요. 자, realtist라는 이 단어는 브로커들을 명칭을 한
말입니다. 그래서 브로커들은 NAREB라는 협회에 또 가입되어 있는 브로커들이 리얼티스트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캘리포니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 에스테이트 브로커 CAREB의 캘리포니아 브로커 협회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자, 2에 보시면 히스패닉 부동산 협회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에 보시면 아레나라고 그래서 아시안 부동산 협회가 있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협회입니다. G에 보시면 Other Association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X표 쳐놓은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X표 쳐놓은 거지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H에 보시면 Real Estate Instructor and Licensing Association 뭐 부동산을 가르치는 인스트럭터나 뭐 라이센싱 협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들은 너무 다양해서 아마 많을 거예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온 것도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자, 페이지 넘기셔서 505페이지 보시면 No affiliation necessary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affiliation은 제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휴, 가입 불필요인데요. 우리가 라이센스를 따면 뭐 칼 멤버나 NL 멤버나 이런 것들은 필요해서 드시고 뭐 들으면 베네핏이 많으니까 이제 협회에 듭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강요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제 칼 멤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뭐 히스패닉 협회라든가 아니면 아레나, 아시안 협회라든가 이런 협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DR에서는 어떤 협회에 가입하라고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I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No affiliation necessary.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There is no compulsion for any license of departments of real estate to join affiliate with a local or state organization. 그러니까 어떤 협회에 가입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 15 이론 마쳤고요. 제 퀴즈 풀고 오늘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07페이지 오시면 퀴즈 1번. Real Estate Commissioner will start an action against the licensee with 돼 있는데요. 자, Real Estate Commissioner 부동산국 수장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액션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론에서 보면은 뭔가 잘못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이의가 accusation, 고발 고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10번이고요. 1번에 보시면 인정션이라고 있는데요. 인정션은 법원에서 그 빌더들에게 스탑하라고 명령하는 빌더들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스탑하라고 하는 명령이 인정션이 되겠습니다. B에 보시면 laws이 있는데요. laws는 뭐 specific performance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specific performance는
집을 사고 팔 때, 뭐 예를 들어서 셀러가 집을 안 판다고 했을 때 losses 거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specific performance, 특별한 뭐 행위라고 이제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2년 안에 소송이 가능하고요. 집을 구입한 다음에. 그러니까 specific performance가 나오면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리스펜던스가 있는데요. 리스펜던스는 B에서 보는 로스의 일부가 되겠고요. 그 리스펜던스란 의미는 로스시 펜딩,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 maximum fine real estate commissioner can levy against the broker who pays unlicensed person soliciting borrowers and negotiating loans 돼 있는데요.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돈을 빌리는 바로워에게 광고 행위를 하거나 융자를 니고시에이트를 하도록 브로커가 그 사람을 하이어했다면 부동산국 수장은 그 브로커에게 페널티, 파인을 징수할 수 있는데요. 그 맥시멈 파인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0원에 2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가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비서나 이런 서류를 점검하는 사람으로 쓸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듯이 융자를 빌려줄 때 융자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론에 대해서 뭐 네고시에이션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들은 못하게 돼 있는데 라이센스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 일을 시켰다면 그 부동산국 커미셔너는 그 브로커에게 2만 불의 파인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to use fictitious business name, the broker must 돼 있는데요. 자, fictitious business name을 사용을 할 때 브로커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카운티에 파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그 비즈니스 네임을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공고를 하면 마지막으로 부동산국 수장에게 그 이름을 승인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는데 그래서 답은 D번에 all of the above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which of following is included as part of required 45 continuing education. 그러니까 45시간 우리가 라이센스를 리뉴할 때 45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시간은 컨슈머 프로텍션, 그 다음에 18시간은 그 이수 과목이 6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9시간은 컨슈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A에 보시면 Agency and Ethics 우리가 옵션 6개 과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Trust Fund Handling Fair Housing 이것도 우리가 6개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시간 컨슈머 프로텍션 교육받는 거 맞고요. 그래서 A, B, C가 다 맞기 때문에 답은 D번 all of the above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when department
Department of Real Estate (DRE) obtained live scan fingerprint and performs background check on a potential licensee. DRE is looking for 돼 있는데요. 자, DRE에서 라이브 스캔 핑거를 하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데 DRE는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차일드 서포트 페이먼트가 늦은 것이 없는지 찾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라이브 스캔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뭐 범죄 기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양 가족 책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50일간의 만약에 레이 페이먼이 있다면, 안 낸 것이 있다면 150일간의 이제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real estate salesperson owes the department child support service for back child support payments he may 돼 있는데요. 부동산 에이전트, 부동산 세일즈펄슨이 차일드 서포트 서비스에 대해서 그 빚진 게 있다면 그 에이전트는 150일간의 템포러리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다. 다른 말로는 150일 동안 이렇게 봐주는데 150일 안에 그 차일드 서포트 페이먼트를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A broker runs the following ad on his listing. 4 bedroom, 3 baths with swimming pool, spa for sale 154,000 call 555-1234 this is cod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블라인드 애드버타이징을 얘기합니다. 브로커가 자기 리스팅을 광고로 하는데 방 3개, 화장실 3개, 뭐 스위밍풀도 있고 스파도 있고 가격은 15만 4천 불이고 전화를 일로 해라 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것은 블라인드 애드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회사 이름도 없고 라이센스 넘버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블라인드 애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애드는 개념이 주인인 것처럼 집을 팔 때 블라인드 애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광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에이전트가 이렇게 광고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를 이렇게 보시면은 에이전트 뭐 사진 있고 전화번호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유심히 잘 보시면 회사 이름도 꼭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넘버도 꼭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